2025년 6월 9일 새벽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예스24에 접속하려 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라는 말뿐. 처음엔 단순한 오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스24, 누적 회원수 2천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이자 뮤지컬 콘서트 예매의 중심이 된 플랫폼. 그 거대한 플랫폼이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이 사태의 진짜 원인, 보상 규모, 기업 이미지 타격, 그리고 예스24가 앞으로 맞이할 위기와 과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랜섬웨어 공격. 예스24는 처음엔 시스템 점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곧 사이버 공격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해커가 시스템을 인질로 삼고 돈을 요구한 것이죠. 놀라운 점은 장애가 무려 닷새간 지속됐다는 겁니다. IT 기업에서 하루 아니 몇 시간만 목통이 돼도 큰 타격인데 예스24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도서 구매는 물론 티켓 예매, 전자책 열람까지 모두 멈췄습니다. 사용자들은 공연장 입장 직전까지 자신이 예매한 좌석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전자책 대여 이용자들은 아예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배우들은 관객 없이 공연을 시작해야 했고 몇몇 공연은 아예 무산됐습니다. 예스24는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6월 16일 첫 번째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6월 9일부터 11일 사이 공연. 예매 고객에게는 티켓 금액의 120%를 예치금 형태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매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12만 원을 예치금으로 돌려주는 셈입니다. 도서원반 등 출고 예정일이 913일이었던 상품 구매자에게는 2000포인트를 지급하고 크레마클럽 회원은 이용기간을 30일 연장, 전자책 대여 상품은 5일간 이용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 전자책 구매자에 대한 보상은 빠져 있었습니다. 책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그 기간 동안 콘텐츠에 접근조차 못했는데 이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에선 대여는 보상하면서 구매자는 왜 외면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예스24의 뮤지컬 티켓 평균 가격은 10만 원대, 공연 취소 혹은 관람 불가 보상 대상자만 수만 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보상 예치금만 수십억 원 규모입니다. 도서 출고 지원 보상, 크레마클럽 보상까지 포함하면 회사 측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작년 예스24의 영업이익은 163억 원. 이번 보상 사태로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증발할 가능성이 크며 실적 발표 시즌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 하락,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이용자들은 예스24가 장애 사실을 시스템 점검이라는 표현으로 감춘 데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보 공개가 늦었고 피해자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공연 단체와 출판 유통사들도 소통이 너무 느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랜섬웨어 대응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적어도 진실된 소통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대형 플랫폼 장애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는 결국 카카오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영업이익이 6% 줄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30분간의 저녁시간 장애로만도 총 21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스24는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배달 지연이나 메시지 전송 문제가 아니라 공연 관람과 문화 콘텐츠 소비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만이 아니라 신뢰 회복, 브랜드 이미지 복구, 출판사 제작사와의 관계 회복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스24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째, 남은 2차 보상안에서 전자책 구매자, 일반 이용자에 대한 세부 보상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약관 개정과 시스템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서비스 약관 제어조는 모호하게 쓰여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발표한 사과문은 일단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향후 대응 하나하나가 진심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콘텐츠 플랫폼들, 그들의 시스템 한 줄이 멈출 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공연 한 편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쉼표이자 영감의 원천인 시대. 예스24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 신뢰를 다루는 서비스의 책임 문제라는 점에서 더 깊이 새겨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예스24를 신뢰하시나요?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이란 신뢰를 팔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